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 투자를 생각할 때 S&P 500이냐 나스닥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안정형이냐 공격형이냐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안정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수익률이 고민이 될 것이고요. 공격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바로 SPY이겠죠. 실제로 SPY를 많이 모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20년간의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SPY는 기술주의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총 수익률은 369%였고요. 기술주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게 되는 SPYG는 594%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주의 특성상 하락폭은 당연히 크겠지만 상승 시에 더 크게 상승하는 기술주의 특성을 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빅테크는 진짜 빅테크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보셨던 SPY가 1년간의 성과는 22%였고요. QQQ의 경우는 23%였습니다. 그리고 SPYG의 경우는 10%가 더 추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5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맥스라는 ETF입니다. 자, 맥스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빅테크 7개의 기업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 ETF입니다. 자, 빅테크 7개의 기업을 낱낱이 살펴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179%,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애플, 그리고 메타까지도 포함한 ETF 성과들을 보면 일단 총 수익률로 58%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년은 매그니피센트의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25년에는 또 다른 기업이 추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시계열을 돌려놓고 보게 되면 각각 주도주가 달랐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1등인 적도 있었고요. 애플이 1등인 적도 있었고요.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골고루 성과를 돌아가면서 기록하면서 각자 역할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매그니피센트의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25년은 이 마지막 한 개의 퍼즐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폭등하면서 실적 부문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드린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로드컴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탕으로 25년에 빅테크 ETF는 성과가 나누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세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PY가 2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 QQQ가 25%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72%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탑10 플러스입니다. 탑10과 플러스 알파로서 부족한 수익률을 메꿔보겠다라는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브로드컴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ETF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 혹은 연금 계좌, ISA나 IRP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에이스냐를 봤을 때는 실제로 대항마가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라는 ETF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측면에서 6천억 그리고 1,000억 정도다 보니까 주문을 내실 때 호가 공백 측면에서 에이스가 단연 압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고,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하나가 좀 제거가 되는 모습입니다. 종목들 구성을 보면 배트맨 그리고 넷플릭스와 AMD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솔라액티브의 US 빅테크를 추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프라이스 인덱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격 리턴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고 배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액 재투자가 알아서 되는 형태다 보니까 뭐 미국 성장주, 미국의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이 나와도 적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총 상위 10개 종목 기준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사실 이 안에 보유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보유 종목이 지금 보면 공시 기준으로 24년 10월 31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 비중을 보게 되면 아마존, 테슬라 비중이 이렇게 높았고요. 여기 보시면 1%대 비중이 있습니다. 브로드컴, 넷플릭스, AMD의 비중이 낮았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선물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중으로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인 것이 바로 넷플릭스, 테슬라, AMD 비중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 이상의 비중인데 다행히도 브로드컴의 비중이 11%가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컴을
빼놓고는 이 빅테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브로드컴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본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상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을 좀 드리면 해외 주식에 100% 투자하면서 높은 위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의 어떤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반면에 높은 손실도 기록할 수 있어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 혹은 이해도가 부족하시다 하면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상장은 23년 9월에 상장이 됐고요. 해외 주식에 100% 투자합니다. IT 비중이 50% 이상 되는데요. 경기 소비재,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넷플릭스와 메타까지 포함되면서 실제로 IT 비중이 몰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소비재 측면과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라이티브의 기초 지수를 추종을 하게 되면서 100%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배당이 전액 재투자되는 토탈 리턴 형태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보세요. 또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최초 목표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7개 그리고 기타 포지션을 합쳐서 3개죠. 10개를 바탕으로 종목별 비중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운영력에 대해서도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84년생이시고요. 책임이라고 하네요. 학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이제 오래된 고인물들한테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소시에트 제너럴이라고 해서 SG라고 하는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바클레이즈 그리고 커머디티 같은 원자재 상품들을 거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오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직접 보유를 하고 그리고 기초자산도 기초 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운영력의 역할이 중요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주식형 투자의 경우는 일부 운영력의 역할과 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60% 이상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90% 이상을 지수를 추종하게 되면은 기초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여유 운영력의 역할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용 규모가 24년 초에 2천억이었거든요. 지금은 단일 ETF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성과적인 측면 혹은 뭐 AUM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도 일단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스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커버드 콜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100% 투자하는 그런 스킴인데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수 산출 방식에 대해 있어서 시가총액이 7위까지가 95%고요. 나머지 8, 9, 10위가 5%입니다. 테슬라의 비중을 낮춘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변동성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여기 5%에 있다가 이번에 리밸런싱 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브로드컴이 포함된 ETF가 좀 유망하다라고 봤을 때는 알아서 리밸런싱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IS에서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 혹은 큰 금액을 조금 더 베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일 것 같고요. 보수는 0.3에 기타 보수까지 포함해서 0.41이 기본 보수입니다. 여기에다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략 한 0.5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요, 정리해보면 적은 금액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다. 빅테크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스파이 G, QQQ보다 더 성과가 좋았던 게 맥스였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개인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감정이 섞이다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서 ETF 운영력이 해준다라는 측면, 그리고 공격적인 엣지 자산으로 5% 이상 10% 정도 투자하시기에 ETF를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10 플러스가 좋은 성과를 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산 투자에 있어서 카페 혹은 멤버십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